사람의 온도는 36도라고 합니다. 섭씨 36도라고 부르죠. 근데 혹시 여기서 나오는 요 C가 뭔지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전화기가 영어로 벨이잖아요. 그게 왜 벨인지 알고 계시죠? 네, 바로 사람 이름이죠. 네, 벨이라는 사람이 전화기를 발명해가지고 대중화 시키는데 큰 일조를 해서 자기 이름을 따서 벨이라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건 좀 씁쓸한 일화가 있는데, 이 당시에 전화기를 발명한 사람들은 많이 있었는데 이 벨이라는 사람이 최초는 아니었으나 특허 등록을 제일 먼저 해가지고 이 사람 이름으로 알려졌다고 하죠. 뭐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끔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걸 가지고 본인 이름을 거기다 붙여가지고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전화기가 벨인 것처럼요. 여러분들 잘 몰랐었을 것 같은데 유퀴즈에서 나왔었던 내용이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사람의 온도는 36도라고 합니다. 섭씨 36도라고 부르죠. 근데 혹시 여기서 나오는 요 C가 뭔지 알고 계시나요? 네, 이 C는 Celsius라는 영 단어인데 사전 찾아보면 그냥 섭씨의라고 나오지만 사실 이분은 역시 전화기 벨처럼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셀시우스라는 분이 그 온도 체계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물이 얼 때 0, 끓을 때 100 해서 0에서 100도를 가지고서 눈금으로 나눠서 만든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뭐 이게 처음에는 거꾸로 돼 있었다고 하는데 뭐 끓는 점을 0으로 하고 어는 점을 100으로 했다고 하는데 이게 뒤집혔다고 하는데요. 뭐 그것까지는 중요하지 않고 아무튼 최초로 이분이 만들어서 본인의 이름을 여기다가 붙여서 쓴 게 바로 요 C라는 표시인 겁니다. 그런데 이걸 왜 섭씨라고 읽느냐, 이게 되게 웃겼는데 바로 요 셀시우스라는 이 사람 이름을 산자 이름으로 바꿨으면은 섭이수가 된대요. 그래서 이 섭이수 씨가 만든 온도 체제라고 해서 요 앞에 섭씨 따가지고 섭씨 36도랍니다. 세상에. 네, 여기 유퀴즈에서 나왔었는데 좀 신기해서 소개시켜 봤어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 화씨 알고 가시죠? 네, 이 화씨도 요 F가 이 사람이거든요. 역시나 이 사람 이름 따가지고 파렌하이트인가? 뭐 이렇다고 하던데 아무튼 그걸 따서 화씨가 만든 온도 체계여가지고 화씨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이런 거 보면 참 우리가 일상 속에 쓰고 있는 것 중에 신기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이래서 섭씨였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저번에 말씀드렸던 컷 더 머스타드입니다. 자, 요거는 그 커뮤니티에만 올려서 못 보신 분들도 있을까봐 말씀드리는데요. 요거는 이제 겨자를 자르다잖아요. 그대로 읽으면은. 그런데 굉장히 당황스럽게도 기대에 부응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The man cut the mustard as a football player.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 사람은 풋볼 플레이어로서 기대에 부응을 했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왜 겨자를 자르는 게 기대에 부응하는 걸까요? 이제 여러 가지 썰이 있지만 이제 가장 재밌었던 썰은 겨자씨가 이렇게 조그맣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겨자씨를 자른다라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닌데 뭐 듣기로는 예전에 겨자 소스를 만들려고 하면은 이걸 가지고 지금에야 뭐 여러 가지 기술을 이용해서 하겠지만 그 당시엔 요거를 손으로 직접 잘라가지고 만들었었나 봐요. 그럼 이걸 자르려면은 정말 좀 쉽지 않잖아요. 이게 잘 안 잘리니까 자꾸 빗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는데 그때 이거를 정확하게 딱 잘라내게 되면은 주변 사람들이 와 하면서 박수 쳐주고 뭐 요렇게 돼가지고 기대에 부응하다가 됐다라는 말이 있어요. 뭐 아무튼 되게 우리나라 어처구니 없다처럼 되게 황당하죠. 이렇게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봤고, 그리고 이것은 유튜브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걱정돼서 할까 말까 했었는데 그래도 잘 외워지니까 소개시켜 드려보자면은 바로 요겁니다. Kick the bucket. 자, 이게 그대로 보면은 양동이를 차다죠. 그런데 굉장히 황당하게도 이것은 스스로 목숨을 끊다라는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봤더니 네, 양동이에 올라가가지고 목을 메고 발로 양동이를 차는 이런 방법에서 나왔다고 해요. 이게 찾아보면 그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 이걸 이렇게 쓰는구나 해가지고 알려드릴 수는 있어가지고 말씀드려 봤어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icing on the cake. 이게 뭐지? 케이크에서 무슨 얼음? 뭐 이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아이싱 한다라는 말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케이크를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설탕 코팅을 하는 걸 아이싱 한다고 합니다. 케이크에 얼음 같은 거를 이렇게 코팅한 느낌? 요거를 이제 표현하고 싶어서 어떤 단어를 쓸까 하다가 아이스라는 단어를 쓴 것 같은데 맞다. 블랙 아이스 이런 거 생각하면 편하겠네요. 막 자동차 타고 갈 때 찻길에 블랙 아이스 얼어 있어가지고 조심해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네, 그것처럼 약간 코팅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icing on the cake 이라는 말은 맛있는 케이크에다가 설탕으로 코팅을 해가지고 더 맛있게 만드는 그런 표현이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말로 쳤을 때 그 좋은 거에 좋은 것을 더 얹혔다라는 뜻인 금상첨화 이거랑 비슷한 뜻으로 쓰인다고 알고 계시면 돼요. 참 요런 거 보면 신기한 거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좀 쉬운 걸로 바로 요겁니다. Pie in the sky. 이거 뭔가 알 것 같지 않나요? 있는 그대로 읽으면은 하늘 안에 있는 파이잖아요. 혹시 유추가 되셨을까요? 이 녀석은 우리나라 말로 치면 그림의 떡입니다. 이 사용하는 단어가 달라서 그런지 되게 비슷하죠? 그래서 참 공부하다 보면은 이런 부분들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영상은 제 책에 번역과 관련돼서 얘기를 드린 게 있는데 이 내용이랑 같이 보시면 좀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